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반발에 그동안 침묵했던 경찰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반칙과 특권을 없애라는 국민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면서 문무일 검찰총장을 겨냥했는데요. 검경 대립으로 번진 수사권 조정, 이 시점에 왜 필요한 것인지 전해철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참여정부 민정수석도 하셨고 또 19대 국회 법사위 간사도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누구보다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아마 입장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불만을 표출하지 않았습니까? 이 같은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불만이라기보다는요. 예. 검찰개혁 관련해서 필요하다라고 예. 하지만 이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내용 중에서 자치경찰제를 좀 더 확대 시행해야 된다. 예. 또는 정보경찰의 남용을 방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저는 충분하게 들어야 되고 예. 또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걸 잘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 면에서 앞으로 국회 협의 논의 과정이 쭉 남아 있으니까 예. 그런 이야기들을 다 담아서 협의하고 논의한다면 예. 바람직한 안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 경찰의 1차 수사권과 종결권 그리고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 총장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검찰이 너무 큰 이 권력을 갖고 있는 걸 비판하면서 경찰에 그런 권력을 주는 게 과연 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검경 수사권 조정이 경찰에 권한을 주는 것은 맞거든요. 예. 근데 그 경찰의 권한을 주지 않는 방법이 있지만 또 한편의 방편은 경찰에 권한을 주면서 그 경찰의 권한이 남용되지 않게 방지하는 것도 또한 예.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현재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경찰제를 확대 시행하고 또 정보경찰의 폐해 얼마 전에도 관련자가 구속되기도 하고 또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든다면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안 정부안이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만들었던 안이 충분히 설득력도 있고 실효성도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경찰은 권한을 크게 주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두신다는 얘기인데 검찰을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검찰 개혁은 예. 좀 역사적인 연유가 있습니다. 예. 사실 제가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도 마지막 백서에 남길 정도로 검찰 개혁이 완성되지 못했다라는 회한을 제대로 가졌는데 예. 그게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또 공수처였거든요. 예. 이후의 과정을 보면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쟤들이 하지 못했던 검찰 개혁 때문일 수도 있고 예. 아니면 검찰 자체의 문제점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검찰의 폐해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번에만은 제도적으로 검찰 개혁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최소한의 장치인 공수처 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좀 하셨지만 참여정부에서 완성하지 못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검찰개혁 아니겠습니까? 예.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개혁 가능하다 자신감을 갖고 계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20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가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거거든요. 예. 그만큼 이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당연스럽게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려졌는데 예. 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졌다는 의미는 시한이 되면 국회에서 반드시 표결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안에 대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나 공수처 안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논의, 협의해서 잘 만들어야 되겠지만 일단 결론을 내리는 것이 시한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잘 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전 의원님은 이 문 총장이 이렇게 큰 불만을 표출하지 않으신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 총장 기자회견 때 보면은 이 양복 한번 흔드신 적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옷 말고 흔드는 손을 보라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두고 일각에서는 여권이 이 검찰을 흔드는 것을 비유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먼저 말씀드릴 것은 예.
아무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 충분하게 경찰이나 검찰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는 것은 맞다라는 예. 것을 제가 거듭 강조드리고요. 예. 그날 문무일 총장이 했던 이제 이야기라든지 또 그런 비유에서 이야기한 것은 혹시라도 앞으로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되면 어쩔까라는 우려를 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검찰 등 권력기관을 이용하거나 부당하게 활용한 사실이 전혀 없고요. 예. 앞으로도 없을 거다라는 저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경찰 개혁 얼마 전에 당정청 협의에서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나온 얘기가 국가수사본부의 신설입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맡는 이제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해서 수사경찰하고 행정경찰을 분리하겠다 이런 구상인데요. 근데 이제 국가수사본부도 경찰청 산하에 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과연 분리가 정말 실효적으로 될 수 있느냐? 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리고 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국가수사본부가 청와대의 지휘를 받는 괴물 수사기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뭐 또 주장도 했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그 정보를 담당하는 경찰의 역할을 네. 하는 기구를 경찰에서 완전히 분리해서 하는 물론 입법 내도 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재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 정보와 행정 또 수사 인력을 분리해서 하자라고 네. 하는 것은 저는 궁극적으로 완전 분리 이전에 충분히 가능한 안이고 또 현실적인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수사본부를 하고 또 행정이라든지 치안이라든지 또 정보는 또 별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수사본부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또 네. 하나의 괴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야말로 굉장히 좀 과장된 이야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현재 경찰청장을 예.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럼 경찰청장 이외에 수사본부를 설치해서 그 임명을 대통령이 한다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임명과 틀려질 내용이 전혀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좀 지나치게 논리를 비약한 거 아닌가라는 비판을 위한 생각합니다. 비판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당내 얘기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특보단장으로 임명이 되셨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대표 특보단장이세요. 그렇습니다.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 이해찬 대표를 지지하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 제안 받으시고 좀 깜짝 혹시 놀라시지 않으셨습니까? 지난 당대표 또 이번 원내대표 이제 선거할 때 제가 누구를 지지했냐 또 예. 저와 함께하는 의원들이 어떻게 했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당내 선거는 끝나고 나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경선 과정에서 당내 선거는 얼마든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예. 이후에 통합과 화합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발전된 민주당 내지 정당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작년에 이해찬 대표께서 이제 당선된 이후로 어느 때보다도 민주당이 굉장히 통합되고 단결된 단합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의 당 운영에 대해서 다른 이론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저는 현재 모습이 바람직하다 생각하고요. 앞으로 총선이 남겨져 있고 또 문재인 정부 3년, 4년 차를 남겨둔 상황에서 당의 단합이 중요하다. 그리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이해찬 당대표 체제의 성공 역시 중요하다라는 생각에서 평소에 저는 그걸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고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 마음과 쭉 과정 가운데서 저희들이 특보단장직을 제안하니까 아주 흔쾌히 제가 무슨 일이든 못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특보단이라는 게 뭐 내년 총선 혹시 용인가요? 이 당헌 단계에 나와 있는데요. 예. 근데 특보단의 경우에는 당 대표를 정무적 예. 또는 정책적, 전략적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장에 이제 당이 앞으로 쭉 가야 될 급한 현안은 내년 총선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총선의 전략을 세운다든지 또는 어떤 정책적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할 때 특보단의 그런 역할 필요하기 때문에 총선을 위해서도 또 예. 총선에도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전 의원님이 이 특보단장에 임명이 되면서 이 이른바 삼철이라고 계시잖아요. 그분 중에서 이호철 전 민정수석을 제외한 두 분이 이제 문재인 정부 3년을 맞아서 전면에 사실은 이 포진이 됐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친정 체제를 구축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저는 이제 당에 계속 있었고요. 얼마 전 이제 작년입니다만은 최고위원도 쭉 하면서 당에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새삼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양경철 원장의 경우에는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부터 저는 양 원장에게 일을 해야 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일관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당에 와서 특히 민주정책연구원이 중요한데 여러 현안에 대해서 일을 하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해서 이래서 일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 네. 의미에서 이번 양경철 원장이 취임한 것이 특별하게 청와대와의 관계라든지 또는 친정체제 그거하고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3철 중에서 남은 한 분, 이호철 전 수석도 이제 컴백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요. 현재도 네.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한 6월 달까지는 이제 외국에서 공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굳이 꼭 이호철 전 수석이 컴백을 해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다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의 의견에 따라서 또는 의사에 따라서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데 이호철 전 수석의 경우에는 현실 정치와는 그동안 쭉 거리를 둬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어떤 현실 정치에 와서 역할을 하기에는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조금 난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국회가 정상화 빨리 돼야 되는데요. 아까 이제 출연했던 박형준 전 의원은 뭐 이런 대치 국면에서는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를 모두 따로따로 만나서 좀 전국의 물꼬를 터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그거 역시도 이제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예.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좀 더 근원적으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어떤 협치 또 대화를 하는 것은 특정된 정당이 아니고 국회인 거거든요. 예. 그럼 국회는 많은 당이 있어서 그걸 어떤 특정 정당의 주장만을 꼭 수용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영수회담이라 그러죠. 야당의 대표 또 대통령이 만나서 1대1로 만나서 해결하는 이것은 저는 구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좀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협치는 필요하지만 이 협치가 일과성이나 일회성이 아니고 제도화 될 수 있는 협치가 필요하다. 그래야 당장의 현안을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한국 정치 내지는 문재인 정부가 쭉 나아갈 때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를 위한 이 내각 구성에 대해서 야당이 제안을 했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해결이 안 됐고요. 다행스러운 거는 작년 11월에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1회 회의를 했는데요. 그때 합의 사항이 12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국정상설협의체를 3개월 내지 4개월에 꼭 한 번씩 하자. 왜냐하면 때로는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형식의 틀을 만들어 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저는 진전된 저희 정치에 좀 선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어렵게 만들어 놓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틀을 깨는 것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고 한다 하면 그걸 하고 나서 그 형식이 원내대표가 되든 5당 당대표가 되든 하고 나서 미진하다면 또 1대1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기존에 있는 틀을 깨면서까지 특정 정당이 이야기하는 것을 다 수용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의 방향에 관련해서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제한돼 있던 것부터 일단 실행을 하고 뭐 1대1 회담 같은 거는 나중에도 할 수 있다. 뭐 그런 추후에 의미로 저는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추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뭐 민주당 대표 특보단장을 최근에 맡으신 전해철 의원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